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입니다. 하나, 보건복지부가 의료 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을 위한 추진본부를 구성하며 내년 3월 시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둘, 장애인의 54%가 키오스크 이용 시 뒷사람의 눈치를 보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셋, 질병관리청이 어린이를 위한 폐렴구균 백신 PCV20을 국가 예방접종에 새롭게 도입합니다. 넷,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장애인 복지대상 활동가상 후보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다섯, CU 편의점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전국 점포에 도입했습니다. 여섯,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아이갓 에브리싱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개소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부터 전국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통합돌봄 본사업을 앞두고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추진본부는 복지부 장관 정은경 본부장을 중심으로 제1차관, 정책실장, 정책관 등 관련 부서 실장, 국장들이 참여하는 조직입니다. 의료요양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각종 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현재 131개의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본부는 기존의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추진단을 확대 개편해 구성했으며 노인과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자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과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활동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정기회의를 통해 요양,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본사업 시행에 따른 구체적 실행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장관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 요양, 돌봄 통합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8월 8일 발표한 2024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이용해본 장애인의 54%가 뒷사람 눈치가 보여 이용을 꺼린다고 답했습니다. 조사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국의 장애인 당사자 540명과 국가 및 지자체, 대학,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등 총 4,11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는 277명의 장애인 중 58.1%인 161명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이 주로 불편함을 겪은 기기는 무인 주문기 80.1%, 무인 결제기 38.5%, 티켓 발권기 32.3% 순이었으며 주요 불편 사유로는 주문이 늦어져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 눈치가 보인다가 54.0%를 차지했으며 버튼 위치나 메뉴 이동 등의 조작 어려움, 느린 작동 속도나 터치 인식 실패, 화면 글씨 크기 문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보다 직원을 통한 주문을 선호하는 장애인은 44.8%에 달했으며 이는 키오스크 선호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72.3%, 휠체어 이용자의 61.5%는 직원 주문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시설 측의 보조인력 부족과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 저조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전국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의해 검증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총 466대에 불과하며 전체 키오스크 운영기관 1,719곳 중 장애인의 접근을 돕기 위한 보조인력이 배치된 기관은 752곳으로 전체의 43.7%에 그쳤습니다. 보조인력을 배치하지 못한 이유로는 인력 부족이 44.1%, 예산 부족이 31.4%, 필요성 인식 부족이 15.8%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무인정보 단말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해 장벽 없는 키오스크의 구입, 렌탈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질병관리청은 8월 4일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 백신인 PCV20을 10월 1일부터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새롭게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백신은 기존 백신인 PCV13과 PCV15보다 예방 가능한 혈청형이 많아 감염 예방 효과가 더 높습니다.
폐렴구균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며 소아와 고령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폐혈증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세균성 병원체입니다. 특히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이러한 질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집단 면역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감염률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PCV20은 기존의 15가 백신 PCV15에 포함된 15종에 더해 8형, 10A형, 11A형, 12F형, 15B형 등 5종을 추가로 포함하여 총 20종의 폐렴구균 혈청형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소아는 생후 2, 4, 6개월에 기초 접종 후 12에서 15개월에 추가 접종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PCV13으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 PCV20으로 교차 접종도 가능합니다. 특히 면역 저하자, 만성질환자, 인공와우 이식 수혜자 등 고위험군 소아 청소년에게도 접종이 확대되며 접종 연령도 기존 12세에서 18세까지 상향됩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PCV20의 도입은 더 많은 아이들이 폐렴구균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계기라며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2025 대한민국 장애인대회에서 시상할 장애인복지대상 활동가상 후보자 접수를 9월 19일까지 받습니다. 장애인복지대 활동가상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강화, 복지체계 개선,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개인에게 수여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상 10점,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1점, 장충년 3임 대표상 1점으로 구성됩니다. 이 상은 1996년 시작되어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포함됐으며 2016년부터는 매년 10명 이상의 활동가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추천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장충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AI 기반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전국 점포에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시각 보조 앱 설리번 플러스의 안드로이드 버전에 추가된 CU 모드를 통해 제공되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상품을 비추면 음성으로 상품명, 가격, 행사 여부 등을 안내해 줍니다. 시각장애인은 그동안 점자, 용기 모양 등에 의존하거나 점포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나 이번 기술 도입으로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18,600여 개 CU 점포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BGF 리테일 측은 이번 서비스가 시각장애인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편의점 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I got Everything이 8월 8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3층에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매장은 전국 108번째 지점이며 국립박물관 내 첫 설치 사례입니다. 이번 역사박물관점에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3명과 매니저 1명이 근무하며 태극라떼, 태극에이드 등 역사적 상징을 반영한 시그니처 음료도 제공합니다. 카페는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이 보이는 테라스에 위치해 방문객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소식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중앙박물관,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광복 80주년 특별전과 연계해 진행됐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번 개소가 문화예술 공간 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포용적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